우리는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는 틀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받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떠드는 파티장 한가운데서 혹은 왁자지껄한 회식 자리에서 문득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 없으시나요? 주변의 소음이 마치 먼 곳의 소리처럼 아득해지고 당장이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 조용한 내 방 침대 위로 몸을 던지고 싶다는 그 강렬한 갈망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순간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내성적인가? 나에게 사회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검열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보내는 아주 정교한 최적화 신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신경학적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왜 고독이 지능과 창의성의 필수 조건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운 회피가 아닌 위대한 선택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밖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뇌의 보상회로, 특히 도파민 시스템에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자극에 다소 둔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뇌의 D2 수용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반응이 완만하여 강렬한 외부 자극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즐거움을 느끼는 도파민이 충분히 분비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들의 뇌는 아주 매운 할라피뇨를 통째로 씹어야 이제 좀 맛이 나네 라고 반응하는 매운맛 중독자와 같습니다. 반면 고독을 즐기는 당신의 뇌는 도파민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안테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소음이나 가벼운 스몰 토크조차 당신의 뇌에게는 과도한 정보량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고춧가루 한 알만 혀끝에 닿아도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미식가와 같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사람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은 사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뇌가 충분한 자극을 받았고 그 이상의 자극은 오히려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의 가성비가 극도로 높다는 뜻이며 적은 자극으로도 깊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진화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향인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신경 전달 물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외향인들이 도파민이라는 외적 보상을 쫓아 밖으로 나갈 때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세틸콜린이라는 내적 보상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우리가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정리할 때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뇌의 집중력을 극대화합니다. 즉,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은 밖에서 시끄러운 즐거움을 찾는 대신 내면에서 고요하고 단단한 행복을 스스로 생산해내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온함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당신의 뇌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최적의 컨디션을 만들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혼자 멍하니 있으면 뇌도 쉬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에서 가장 경이로운 발견 중 하나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DMN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과업에 집중하지 않고 조용히 홀로 있을 때 뇌의 특정 부위들은 평소보다 20배 이상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DMN은 흩어져 있던 기억의 파편들을 연결하고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며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연산을 수행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떠올린 순간도,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깨달은 순간도 모두 이 DMN이 풀가동되던 고독의 순간이었습니다. 외부 자극이 차단될 때 비로소 뇌는 내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잡듯 뒤져 위대한 통찰을 길어올립니다. 당신의 멍 때리는 시간은 사실 당신의 뇌가 가장 치열하게 일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시간인 셈입니다. 우리 뇌 속에는 공포와 불안을 감지하는 레이더인 편도체가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편도체는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눈치, 말투, 사회적 서열 등을 분석하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며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 피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이 예민해진 편도체에 휴가를 주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시선이 사라지면 편도체는 비로소 경계를 풀고 안정을 찾습니다. 이때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뇌의 주도권을 다시 잡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즉 회복 탄력성이 길러지는 것이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더 침착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평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전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망을 단단하게 단련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립이
보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자아 실현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고립에 대한 애호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결핍에 의한 고립과 엄격히 구분했습니다. 결핍에 의한 고립, 타인에게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혹은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적으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를 성장시키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키고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풍요에 의한 고립, 타인과 잘 지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혼자 있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독은 어느 쪽인가요? 만약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배우고 느끼고 자신과 대화하며 즐거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뇌를 황금기로 이끄는 풍요의 고립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고독의 고수는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하지만 필요할 때는 타인과 기꺼이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이라는 초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를 진화시킬 3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디지털 디톡스가 포함된 진짜 고독을 즐기세요. 혼자 있으면서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에 여전히 사회적 자극을 쏟아붓는 행위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모든 화면을 끄고 오직 자신만의 생각과 마주하세요. 그때 비로소 당신의 DMN이 활성화됩니다. 둘째, 고립의 이유를 긍정적으로 정의하세요. 나는 오늘 부를 사람이 없어서 혼자 있어가 아니라 나는 오늘 내 뇌의 창의적 에너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자 있기를 선택했어 라고 말하세요. 언어는 뇌의 신경망을 재구성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자존감을 높이고 뇌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춥니다. 셋째, 자신만의 고독 리추얼을 만드세요. 혼자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는 등 뇌가 이제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야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세요. 이 반복적인 행위는 아세틸콜린 분비를 유도하여 당신의 뇌를 가장 편안하고 똑똑한 상태로 순식간에 전환해 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더 많이 섞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과 예술, 그리고 단단한 정신력은 언제나 고요한 고독 속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면의 진실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고귀한 선언입니다. 다음번에 누군가 왜 그렇게 혼자 있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란한 고독을 응원합니다.